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만에 그간의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다시 긴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기업들도 개별 이슈에 주가 흐름이 좀 얼어붙으면서 타격이 많이 컸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조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테슬라부터 좀 봐야겠는데 테슬라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만큼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날 테슬라 주가 하루에 8.88% 떨어지면서 125달러 30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또 전날에 8% 하락했으니까 이 거래일간 주가가 17% 가까이 급락한 겁니다. 올 한 해 전체로 살펴볼까요? 64.4%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그렇네요. 최악의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S&P 500 기업 중 최악의 수익률을 나타낸 탑 10에 꼽힙니다. 또 탑 10의 연초 대비 65.18% 하락한 메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말까지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 두 회사가 즐겁지 않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테슬라 정말 걱정입니다. 설마 그런데 이번에도 머스크 CEO 때문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18에서 24개월간 테슬라 한 주도 팔지 않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매각은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머스크가 지난 4월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서 무려 4번이나 매각에 나섰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도 2,000주 넘게 지분 팔았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지분 매각은 모두 4번, 총 9,420만여 주, 230억 달러에 가까운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제 주가는 100달러도 위협받는 상황이고요. 한때 1조 달러 넘겼던 테슬라의 시총이 4천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125달러 선까지 벌써 이렇게 내려왔는데 머스크 CEO의 약속을 시장이 신뢰할지는 이제는 좀 미지수로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CEO 리스크도 좀 있었겠지만 사실 테슬라에 더 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 추세인데요. 이날 테슬라가 전격적인 세일 프로모션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그러니까 연내 모델 3와 모델 Y를 구입할 경우 7,500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우리 돈으로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미 이달 초에 한 3,750달러 할인이 시작됐는데 2배가 된 셈입니다. 12월 현재 미국 자동차 평균 할인 폭이 한 1,000달러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테슬라 판매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월가에서도 이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봤는데요. 실제 테슬라의 신차 출시는 2020년 모델 Y 크로스오버 이후 대형 전기 트럭 세미를 제외하고선 없었습니다. 월가의 테슬라 목표가도 줄줄이 100달러 정도 좀 낮춰지는 모습인데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팔 때도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던 캐시 우드인데 오늘 소식 나온 거 보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 자산이 훅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아요. 정말 끔찍하다.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9개의 상장 지수펀드 ETF의 총 자산을 보면 연중 최고치가 이제 2월인데 603억 달러에서 최근 114억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 ETF 주가도 한번 볼까요? 대표 펀드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를 보면 67%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도 IT 기업에 투자하는 ARKW 또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ARKG도 각각 68%, 54%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모닝스타 투자 전략가 로빈 그린골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부정으로 하향 조정했고 캐시 우드가 CEO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헤지펀드계의 거물 데니엘 롭 서드포인트 창업자는 캐시 우드를 이른바 이제 멍청한 존버족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을 읽지 않고 장기 투자하면서 억지 논리를 피우고 있다 이렇게 정면 비판했습니다. 또 마이클 버리 역시 캐시 우드의 추락은 그녀의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저격한 바 있습니다. 예, 좀 강하게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 최근에 캐시 우드 CEO가 조용히 방한을 해서 국내 연기금과 공제 같은 큰 손들을 또 만나고 갔습니다. 투자금 회수 움직임이 늘다 보니까 좀 직접 움직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좀 상황이 이런 만큼 시장에서 머스크와 캐시 우드 그러니까 정반대 성향이 좀 부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와의 경영 스타일이 정반대인 CEO 그리고 또 캐시 우드와는 투자 성향이 반대인 투자 대가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 워런 버핏과 캐시 우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 성장주 또 가치주를 대표하죠. 보시면 워런 버핏은 애플을 한 40% 좀 상당한 비중을 담고 있고요. 예. 그 뒤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보론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캐시 우드는 테슬라, 줌, 로쿠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블록 등이 차지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버핏 같은 경우는 로고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잘 쓰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캐시우드는 역시나 좀 기술주 사랑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업체 머니와이즈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면 버핏의 베팅을 따라할 시점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부터 2021년 지난해까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간 평균 수익률이 20.1%에 달하는데요. 이 같은 기간 S&P 500 같은 경우는 한 10.5%, 그러니까 2배를 상회하는 그러네요. 수준이죠.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뭐 애플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애플 올해 27% 떨어졌죠. 그리고 10% 보유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한 3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50%를 차지한 이 두 주식이 하락했음에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키는 바로 분산 투자죠. 보시는 것처럼 코카콜라 그리고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보유 상위주에 자리하고 있는데 올해 쉐브론은 44%, 옥시덴탈의 주가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예, 일단 거시 경기가 좀 상당히 민감한 시점인 만큼 분산 투자가 또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머스크의 정반대, 그러니까 시장이 주목하는 CEO는 누굴까요? 바로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부자 1위를 차지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인데요. 예. 포브스에 따르면 이제 아르노는 1,8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7조 원 여원의 자산 가치를 평가받아서 세계 1위 부호가 됐습니다. 명품 옷과 술, 보석, 시계까지 고급 브랜드를 갖고 있는 루이비통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덜 받았다는 분석이고요. 지구 최고 부자 왕자에 앉아 있지만 아르노 회장은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40살 때인 1989년에 회장이 됐는데 언론이나 이제 외부의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는 걸로 유명하고요. 또 루이비통이 지난 2년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2021년에는 42% 상승했고 올해는 0.1% 상승했는데 이게 S&P 500이 16.7%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방한 모습입니다. 월가의 전망도 좋습니다. 코엔 애널리스트 올리버 첸은 루이비통의 고급 고객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영향을 덜 받고 있고 또 여전히 명품 수요는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은 북미의 지속 성장 그리고 유럽의 개선 여기에 중국이 경제 재개를 하면서 향후 12개월간 주가가 최대 30%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가 조원 조연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